자, 이제 59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취득의 형태 그래가지고 실제 취득에서 승계와 원칙이 있다 그랬죠? 자, 이제 간주 취득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간주 취득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세법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올해도 이제 이 부분이 출제가 됐고요. 얘는 항상 언제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문제가 한 문제가 연결된 게 아니라 세 군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모르면 얘 말고 나머지 두 개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주 취득 내용은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간주 취득이란 말은 실제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한 거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인데 토지를 예를 들면 토지의 지목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목 변경. 지목이 뭐예요? 땅을 바꾼다는 얘기, 땅 이름입니다. 땅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게 대표적인 간주 취득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전답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지목을 뭘로 바꿔요? 대로 바꿔요. 그럼 말 그대로 뭐가 된 거야? 지목이 변경이 된 거죠. 그치? 자, 그럼 이게 갑과라고 치면 이 대는 지목이 바뀌었죠? 얘는 누구 겁니까? 이것도 갑 거죠. 그죠? 왜? 소유권 변동은 없는 거죠.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얘는 실질적 취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주 취득의 특징은 뭐다?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은 아닌데 뭔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이걸 취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소유권 변동 없네요? 자, 그런데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일 때와 지목이 대일 때 일반적으로 가격이 어느 게 더 비쌉니까? 당연히 얘가 비싸겠죠, 얘가. 그죠? 그러니까 이때 얘가 공시 가격이 만약에 취가 편익이 1,000만 원이었다. 근데 대로 바뀌었더니 3,000이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얼마? 2,000만 원이 뭐가 됐어요? 증가됐죠. 가액이 뭐가 됐어? 증가가 됐네, 증가.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목을 바꿈으로써 가액이 2,000만 원이 뭐가 됐어? 증가가 되었으니 이 증가된 이만큼을 실제로 취득한 건 아니지만 취득한 거로 뭘 해서 간주해서 너도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소유권 변동 없이 이렇게 해서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이 증가된 2,000만 원 이만큼을 취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이게 대표적인 간주 취득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이 대표적인 간주 취득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건축물을 개수한다. 개수. 대수성 같은 건 리모델링 같은 거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그죠? 그러면 개수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금액이 증가가 되잖아요. 근데 소유권 변동은 없죠. 그러니까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에 뭘 한다고요? 종류를 변경한다. 종류 변경이 있어요. 종류 변경. 제가 그림을 잘 안 그리는데 그림 워낙 제가 잘 그려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일단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죠? 무슨 차일까요, 이게? 이런 차를 뭐라 그래요? 뭐 버스, 트럭 얘기하는데 그죠? 봉구차예요, 봉구차. 그죠? 봉구차. 자, 봉구차인데 여기다가 자, 봉구차인데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엠브란스죠. 엠브란스 누가 봐도 엠브란스죠. 그죠? 아까 봉고차는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것도 이해 못하죠. 여기 삐뽀삐뽀 있고 여기 적십자 딱 있으면 뭐예요? 엠브란스죠. 그럼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에서 뭘로 바뀌어서 구급차로 바뀌었죠. 그러면 일반 구급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더 비싸죠. 종류를 바꿨는데 왜?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설치를 하니까 얘가 더 비싸겠죠. 가격이 증가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 거고. 그죠? 그게 이제 종류 변경이죠. 그 종류 변경. 그러니까 그림을, 그죠? 제가 잘 안 그리는데, 옛날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렸더니,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의자라는 사람도 있고, 나이타랍니다. 나 쓰러진다. 그죠? 이거 누가 봐도 굴뚝이죠, 굴뚝? 그죠? 그래서 굴뚝 연기는 공장인데, 그죠? 공장인데, 이걸 나이타라고 하더라니까. 쓰러집니다. 그죠? 하긴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요. 습자지로 이렇게 그림을 복사해가지고, 습자지를 옆에다 그대로 옮기잖아요. 그럼 원본하고 그림이 틀려요. 대단한 실력이죠. 그죠? 웬만하면 습자지를 베껴가지고 옆에 붙으면 그림이 똑같은데, 저는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제 그림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뭐가 돼야 돼요? 가액이 증가가 돼야 돼요. 가액이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이 증가된 만큼을 취득을 하지 않았지만 취득한 거로 보한다, 간주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간주 취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는 거예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요게 이제 여기서는 제일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올해도 시험에 이 과점 주주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과점 주주란 자, 이걸 따라 보죠. 과점 주주.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 그죠? 상장이라 뭐라고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과점 주주라 합니다. 그죠? 그 전체의 특수강의 포함해서 그 해당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요?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50%까지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초과니까 50%는 과점주주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법인이 있어요. A라는 법인이 설립을 해요. 그죠? 설립하는데 얘가 지분이 60%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죠? 자, A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죠? 지분이 60%예요. 자, 그러면 아니죠. 잠깐만요. 갑이 주주죠. 주주. 자, 얘가 A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설립했는데 이 당시 이 갑이 그 법인의 주식을 6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주주예요? A 그 법인 설립할 때 지분이 60%니까 50% 초과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그래요? 과점 주주라고 그래요. 그럼 갑은 지금 무엇을 취득한 거예요? 그 A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지분이 60이 된 거죠. 그런데 이 A 법인이 설립할 당시에 사무실 같은 걸 사가지고 부동산을 10억짜리를 취득했어요. 10억짜리를. 자, 이 A 법인이 뭘 샀다고요? 부동산을 얼마짜리? 10억짜리를 취득했네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건 A 법인입니까? 갑입니까? A 법인이 취득한 거죠. 자, 그런데 취득은 얘가 했는데 A 법인이 했는데 그 당시 이 갑이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지분이 몇 프로가 됐어요? 60%가 됐다는 거죠. 그럼 무슨 주주가 된 거예요? 과점 주주가 된 거예요.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야, 갑, 네가 이걸 직접 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네가 그 법인의 지분을 60% 취득해서 무슨 주주가 되었으니 과점 주주가 되었으니 어떻게 한다? 네가 이걸 실제 산 건 아니지만 요 60% 지분만큼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으로 뭘 해서 간주해서 너한테도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실질적 취득은 아닌 거죠. 단지 얘는 뭘 샀을 뿐인데 주식을 샀을 뿐인데 과점 주주가 됨으로써 그 과점 주주가 되는 순간 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지분만큼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얘한테 과세하겠다. 이런 게 뭐다? 간주 취득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갑이 60%니까 이 10억의 60% 얼마? 6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다? 과세하지 않는다. 얘는 과세를 안 합니다. 왜? 설립 당시. 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다? 첫 번째, 설립 당시 과점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얘가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60%가 된 거죠? 그러면 과점주주 맞죠? 근데 과세를 안 해요. 왜 안 한다고요? 설립 당시 지분 투자에서 최초 60이 됐을 때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첫 번째 꼭 기억할 건 뭐다?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설립 당시 과점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렇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최초 과점주. 최초. 이는 뭐냐면 얘가 설립 당시 40이었어요. 설립 당시 40. 과점주 아니죠. 근데 얘가 집을 또 샀어요. 또 사서 20% 추가 취득해서 얘가 얼마 됐어? 60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과점 주주가 아니었다가 처음으로 된 거죠. 처음으로 최초로 됐죠. 이때는 얼마? 전체. 얼마? 60%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그 지분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60%. 이때는 얼마라는 거야? 60%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재차라는 게 있어요. 재차. 얘가 40였다가 60 됐다가 30 됐다가 다시 70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뭐다? 자, 최초죠? 여기가 최초죠? 여기가 최초. 그죠? 최초 됐죠? 이때는 얼마 있겠어요? 60% 취득을 했겠죠? 전체를 간주했죠? 근데 팔았어요. 그럼 과점주 아니죠? 그다 다시 됐어요.
그러니까 과점 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네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 이전 과점 주주 지분 몇 프로? 60%죠. 이것보다 비교해서 이거보다 뭐 증가분만큼만 취득을 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이전에 과점 주주 지분 60이었잖아요. 그다음 지금 얼마 됐어? 70이 됐죠. 근데 몇 프로 증가했어요? 플러스 10%. 그럼 얼마만큼은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얘는 10%만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자, 시험은 기본이 이 세 가지예요. 일단은 이거 뭐라고요? 설립 당시 과점 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재차 과점 주주가 되면 그 이전의 과점 주주 지분보다 뭐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뭐 이미 과점 주주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화 과정할 때 요거 맞물려 같이 설명하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몰라도 기억할 건 뭐라고요? 과점 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립 당시 과점 주주는 과세하지 않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재차 과점 주주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전의 과점 주주 지분보다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60이었어요. 60. 설립 당시 과세 안 했죠. 근데 얘가요. 한 2달쯤 있다가 이 법인이 부동산을 10억 원씩을 취득했어요. 또요. 그죠? 근데 난 지분이 여전히 60%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취득으로 간주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얘가 추가로 취득해서 10억을 하지만 나는 지분이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지분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샀다고 해서 얘가 계속해서 세금을 내는 거 아니죠. 무슨 얘가 해병대도 아니고 한번 과점 주주는 영원한 과점 주주다 해서 계속 과세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보다 얘가 추가 취득하더라도 내 지분 변동이 없으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때는 그러면 10억 전체를 다 A 법인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내는 건 아니다. 이제 추가 지분이 증가되었을 때만 과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기본 세 가지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이런 얘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첨부된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단 기본사항은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뭐 세부적으로 잘 시험에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심화 과정 때 간단하게 들으시면 되고, 어차피 이 세 개 가장 중요하다. 결론은 이 간주 취득은 결국 뭐다? 종류 4개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뒤에 가면요. 뭘 배우냐면 이런 거 배워요. 중과산세라는 걸 배워요. 중과산세. 그죠? 미등기점을 중과산세 배우고 그다음에 특례세를 배워요. 특례세율. 근데 요 2개가 다 얘랑 관련돼 있어요. 간주취득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4개 종류를 모르면 얘도 못 풀지만 얘네 둘도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특례 같은 경우 세율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나왔을 때 얘네가 정답인 경우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 결론은 뭐야? 여러분 무조건 뭐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간주취득 그러면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세부적인 얘기는 몰라도 일단 제목 4개는 기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과점 주주 얘기 나면 설립 당시 과점 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과점 주주는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재차는 증가분.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셔라.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은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취득하면 전부 다 취득으로 본다는 의미네요. 그러면 우리 교재는 59페이지 3절에 1번에 1번 취득의 정의 나오죠. 거기 보면 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물 개수, 공유, 매립 간척, 뭐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취득의 구분이 밑에 돼 있습니다. 그 표로 정리가 돼 있죠.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잘 보시면 돼.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교재는 또 60페이지부터 취득의 범위 그래가지고 지금 설명한 내용 있죠. 이거를 하나씩 다 설명을 또 해놨어요. 교재에. 그게 62페이지까지 돼 있어요. 그건 읽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지금 한 것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간주, 취득 내기는 정리를 잘 하시면 된다. 그죠? 교재를 꼭 읽는데 그 막 하나씩 줄치고 읽는다고 잘하는 거 아니라겠죠? 쓸데없는 거 읽으면 머리만 아픕니다. 그죠? 볼 거 없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62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62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취득,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의 형태 구분하고 누가 세금을 내느냐 그 얘기죠. 자,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사실상 취득자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 취득자라는 얘기네요. 자, 납세 의무자도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일단 보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62페이지 4절.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 기타 등등 이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즉, 요 대상에 해당되는 걸 취득한 한테 부과한다는 얘기죠. 걔가 납세 의무자래요. 그래서 오른쪽 63페이지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취득자라고 되어 있죠. 자,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 보세요. 여기 전제지문이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말의 전제조건은 누구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고,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뭘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안 했어도 내가 실질적 취득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너도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우리 앞전에 바로 설명드렸죠. 원시 취득할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가 나오면 딱 연관 검색어처럼 딱 떠올라야 돼요. 연관 검색어. 그러니까 송중기 그럼 누가 떠올라야 돼? 송혜교 이렇게 떠올라야죠. 그죠? 송중기 그러면 송혜교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 그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처럼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다? 승계 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이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체구주부 취득자부터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주체구주부 취득자, 납세 의무자, 주체구주부 취득자. 자, 이렇게 되죠.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제 친구가 이 강의를 듣겠는데 저 동영상을 듣던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저를 보고 그죠? 뭐 하다가 저를 우연히 봐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연락이 끊겼었는데 그죠?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가 지금 방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죠? 너무 반갑더라고요. 되게 친했었거든요. 친구가. 근데 걔가 어디 다른 데서 사이트 이렇게 보다가 제 이름이 있으니까 혹시 얘인가 하고 딱 봤는데 저더라는 거예요.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 들으니까 금방 알겠어요. 너무 반가워 있죠. 자, 이거 하니까 또 그죠? 동창도 만나고 그죠? 하긴 뭐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뭐 친구 누나도 만나고 뭐 그다음에 동창 막 대학 동창도 만나고 몇 번 그랬었어요. 그죠? 다니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번엔 또 동강 듣고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저 반가운 친구를 또 통화를 했네요. 그죠? 자, 주체구주부 취득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체구주부 취득자란 말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건물이 있어요. 그죠? 자, 이 건물의 주인이 갑이에요. 갑수의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 1층에 여기 은행이 들어왔어요. 은행.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죠. 이 갑건데 여기 은행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은행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이 들어왔으니까 은행 여기다가 이제 뭐 설비를 한다겠죠? 설비. 자, 은행이 여기다 설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은행이 설비할 때. 은행이 들어오면 제일 설비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 금고죠. 금고. 그렇죠. 금고. 어떤 사람은 혹자는 뭐 번호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번호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번호표 중요하죠. 여러분 은행 갈 때 번호표 없어봐요. 머리 지나죠. 은행 갔는데 번호표 없으면 골치 아픕니다. 번호표 없으면 들어갔는데 월말에 공과금 내려갔더니 내 앞에 한 30명 앉아있어. 그러면 거기 앉아가 내가 31번째 앉아있고 그 다음에 내 뒤로 누구 들어온지 잘 봐야죠. 왜? 내 뒤로 온 사람이 나보다 세 층에서 먼저 가면 안 되니까 그럼 막 계속 신경을 곤두서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머리 지나는 거지. 번호표가 중요하죠. 근데 금고죠. 금고. 자, 그러면 이 금고는요. 벽에다 부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이 금고도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지금 실제로 취득한 건 이 갑입니까? 건물주인 갑입니까? 은행입니까?
은행이 취득했어요. 은행이. 그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은행이 내는 게 맞아요. 왜? 얘가 실제 취득했으니까. 그런데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얘입니다. 왜냐? 자, 세법은 이걸 따지는 거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누가 세금을 내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걔네가 중요한 건 뭐겠어요? 누가 됐든 내가 받을 돈이 50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걸 얘가 내는지 쟤가 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나 돈을 내면 괜찮은데 둘 다 안 내. 아무도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도 세금을 안 내면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 둘 중에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가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는. 그러면 이 건물주가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이 은행이 얘한테, 이 갑한테 세금 받는 게 유리하겠어요? 은행한테 받는 게 유리하겠어요? 갑이 유리하죠. 왜? 은행은 세입자잖아. 은행이 세입자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만약에 야, 네가 세금 내야 돼. 그때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은행이 밤에 짐 싸가지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지리산 가서 반달려고 먹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어요. 그럼 못 찾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납세 의무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세금 내라 그래? 열받아. 그럼 나도 잠수 탈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는 잠수 타려면 이 건물을 들고 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는 잠수 타더라도 뭐가 있어? 건물이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압류해가지고 채권에서 하기에 유리하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유리한가를 생각해서 걔를 납세 의무자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가 유리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체구주부 취득자란 말은 결국 뭘 말한다? 건물주를 말한다 생각하면 돼. 건물주. 그죠?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공법을 배우시면 주요 구주부라는 걸 배워요.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요거의 취득자란 말은 결국 뭘 말한다? 건물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가 주체구주부 취득자. 얘가 처음부터 얘가 이 금고도 같이 취득한 거로 봐서 얘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자, 설명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시험 볼 때는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만 기억하면 돼. 문제를 딱 읽다가 주체구주부란 말이 나왔어요. 이 단어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얘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는 지문이고, 얘가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고르면 돼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자, 63페이지 1번에 양가로 1번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돼 있죠. 자, 볼게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앞에 지문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다음에 그 주체구주부와 라고 나왔죠. 요 단어가 딱 나왔네. 그러면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고, 아니다. 그럼 틀렸다. 그러면 돼요. 그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주체구주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면 얘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는 지문이죠.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주체구주만에 나왔어. 근데 마지막에 뭐 시설한 자, 그 건물을 시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걸로 하면 돼요. 이건 틀린 일이 없어요. 왜?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주체구주만 하면 나왔다? 그럼 뭐다? 마지막에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얘가 취득한 거를 본다? 그럼 맞았다 고르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나오면 틀렸다 고르면 끝나는 거죠. 그럼 간단한 거죠.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속. 뭐 우리 했었죠. 다 아는 얘기지만 또 해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누가 돌아가셨다? 이거 했었죠? 여기 카드죠? 피 흘리고. 이분이죠. 피 흘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죠. 자,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상속인이 내야죠. 이렇게 알려졌는데 피상속인이 세금을 내야 돼요. 아니, 피상속인은 지금 돌아가셨다니까. 돌아가셨는데 세금 어떻게 내요? 마음은 원이든 몸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내야 돼? 당연히 상속인이죠. 볼 것도 없죠. 2번 상속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누가요? 상속인이. 이 경우 공유물 등의 상속인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이 하나인데 가불병이 뭐 똑같이 집은 3분의 1씩 받아서 3분의 1씩 공동 상속을 받았어요. 명의가. 그럼 취득세가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야. 그러면 자기 지분대로 400 내면 되죠. 하지만 얘네들은 뭐가 있다고요? 요 세금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뭐예요?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그 납세 의무자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해요.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 그러면 이 말은 갑, 을, 병이 각각 1200에 대해서 법적인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세금을 안 내면 남은 상속인한테 네가 다 내. 그러면 걔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뭐다? 연대 납세 의무다. 결론은 여기 중요한 건 이거죠.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상속인이 세금을 내야 된다. 간단하죠? 상속은 피상속인이냐 상속인이냐. 그럼 피상속인 돌아가셨으니까 안 되고 누가 내? 상속인 그러시면 되는 거죠. 3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됐어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 얘도 마찬가지.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뭐냐면, 자,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 조합 등이 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지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 할 것도 없어요. 보세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자, 그 조합이, 그 다음 중에요. 해당 누구용으로, 자,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부동산 중에 누구 거? 해당 조합원 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누구 거래요? 대놓고 누구 거래? 조합원 거래잖아. 그럼 세금을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죠. 이거 틀리면 이상한 거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용으로 취득했대. 그럼 조합원 거라는 거잖아. 그럼 세금을 누가 내야 된다? 조합원이 내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틀리게 나오면 뭐라 그래요? 그 조합이 조합원 용으로 이렇게 해서 조합원 용으로 취득했는데 이거는 누가 조합이 취득한 거. 그럼 틀리잖아요. 왜? 조합원 용이니까 누구 거야? 얘 거잖아. 그럼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죠. 시험에 가끔 헷갈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 대충 맞고 이러면 안 되죠. 외니까 조합원 거 아닌 거라는 거지. 그러면 조합이 취득한 게 만약에 아파트가 1000세대다. 근데 그 중에 조합원이 700명이면 이 1000세대 중에 700세대는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보고 나머지 300세대는 조합원 게 아니죠. 그럼 이건 누가 취득한 거로 봐? 그거는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보겠죠. 결론은 뭐다? 답이 나와 있다. 조합원 용. 그러니까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그렇죠. 이 중에 700세대만 조합원 거면 이것만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이 내고 나머지 기속되지 않는 건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보겠죠. 결론은 조합원 용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틀리면 이상한 거죠. 처음부터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렇게. 그렇죠? 자, 넘어가서 4번에 시설 대여업자라고 돼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 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 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 기계나 차량은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자, 만약 여러분이 중장비 대여업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중장비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장비 대여하려면 일단 뭐를 해? 모집을 해요. 야, 여기서 내가 중장비 대여할 건데 내가 대여하면 그거 대여 받을 사람 손들어봐. 그때 10명이 손들었어요. 그러면 알았어. 니네 10명이 대여 받는다겠지? 그러면 제가 대여업자니까 제가 중장비 10대를 사가지고 어떻게 대여를 해주죠. 근데 이때 명의를 대여업자인 제 명의로 해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대여 받는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대여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명의가 내 앞으로 하건 대여 받는 사람 앞으로 하건 결국 이거를 실제로 취득한 건 누구다? 대여업자가 취득한 거란 얘기지. 그럼 세금을 누가 내야 된다? 그렇죠.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해서 대여업자 네가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틀리게 나오면 뭐밖에 없어요. 대여받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 대여받는 명의자를 취득한 거 이렇게 나오죠. 땡 틀린다. 무조건 누구다? 시설 대여업자가 실제 취득했으니까 네가 기다. 그런 얘기죠. 보시면 되고. 5번은 볼 거 없어요. 오늘 수업 차량 뭐 이런 거는 잘 안 나온 차량은 안 물어봅니다. 그죠? 7번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외국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하려고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하여 수입했대. 그러면 원소유자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대여 목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걔네 빌려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여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면 당연히 세금은 누가 내야 된다? 수입하는 자가 내야죠. 왜? 수입하는 자가 자기가 자기의 이익으로 수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누가 낸다?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이거는 근데 그 가로 안에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된다 그랬죠. 뭐 이걸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그럼 왜 토지하고 건축물은 기본인데 얘네들 왜 수입하는 자가 거기 없니? 아니 토지 건축물 수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럼 땅 매립할 게 뭐 있어? 그냥 미국에서 그냥 그죠? 캘리포니아 그쪽 땅도 넓으니까 거기 뛰어가지고 일본 뛰어가지고 갔다가 수입해가지고 저기 바다 서해바다 옆에다 갖다가 떡 붙이면 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쓸데없이 수입하는 자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8번에 이제 배우장 등 나왔어요. 배우장. 자, 배우자가 나왔어요. 배우자 나니까 벌써 섬찟하죠, 그죠? 뜨끔하죠, 배우자.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자, 이게 뭐라고요? 부부지간이거나 부모 자식간을 말합니다. 부부지간이거나 부모 자식간.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 이걸 두 글자를 줄이면 뭐라고 한다 했죠? 왼수라고 했죠. 왼수지간이다. 그러죠? 남편이나 왼수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런 거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하여튼 배우자는 잘해줘야 됩니다. 결국 기댈 땐 부부밖에 없어. 부부밖에. 그죠? 저 이번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작은엄마가 막 작은아버지가 속을 막 술 많이 드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요양 안에 있다 돌아가셨는데 작은엄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돌아가시니까 딱 붙잡고 그러는 거야. 막 그래도 병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자주 찾아가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은 거 해줄 걸 이렇게 후회를 되고 하시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가신 다음에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근데 아무리 잘했어도 결국 잘못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돌아가시면, 그죠? 근데 그때 저도 근데 옆에 있으면서 자,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진짜 그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한테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잘하고 그래야죠. 저는 와이프한테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얼굴 딱 보면 짜증나, 막 뭐라고 하니까, 그죠? 나는 잘하려고 갔는데 와이프가 보자마자 엉뚱한 소리 하니까 짜증나죠.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데, 그래도 해야죠,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이건 이런 얘기죠. 무조건 세법은요,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거래를 했대. 그럼 무조건 뭘로 봐요? 증여로 봐요. 왜냐면, 남편이 와이프한테 자기 아파트를 5억을 받고 팔았대요.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와이프가 나한테 5억을 주고 사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와이프가 그 돈을 주고 내가 사갔는데 그 돈을 나한테 진짜 주냐 이거지. 주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설다 쳤다 쳐봐. 주면 그게 내 돈 됩니까? 어린 돈 도로가지가. 그죠? 소용없는 거죠. 부부지간은.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네 돈 내 돈 구분하지 말고 같이 쓰자는 얘기인데 여자들은 그런 얘기 아니라 했잖아요. 여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내 돈은 원래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 속아가지고 와이프가 우리 그냥 네 돈 내 돈 없이 쓰십시다 하니까 비상금 털어가지고 그래 하고 오픈했다는 그지 되는 거야. 그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얘기죠. 무조건 뭘로 봐? 식구끼리는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본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여기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뭐가 나오느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거래했다. 그럼 무조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 근데 추정의 뜻이 있습니다. 추정이란 말은 뭐다? 증여로 보긴 하는데 얘들도 뭐가 되면 대가를 입증하면.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거래했는데 와이프가 그 대가를 확실하게 준 걸 입증하잖아요. 그럼 뭘로 봐?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법 무조건 그래요. 요거 나오면 그걸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64페이지 8번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이라고 돼 있죠.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뭘로 본다고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얘가 추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원래는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걸 보는데 추정이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가 되면? 입증을 하면. 입증. 실제로 이걸 주었다는 걸 입증함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해가지고 거기 나오죠. 1, 2, 3, 4. 1번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했대. 남편 부동산이 압류가 돼가지고요. 공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어. 그걸 와이프가 받았어. 그럼 뭘로 봐? 남편께 부인한테 넘어간 거 맞죠? 하지만 다이렉트 넘어간 게 아니잖아. 뭘 통해서? 경매를 통해 넘어간 거죠. 공매나 경매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불특정 다수가 경매나 공매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경쟁을 통해서 와이프가 제일 높은 금액을 써가지고 낙찰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남편께 넘어간 건 맞지만 증여가 아니라 뭘로?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대가가 입증된 걸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남편 사업이 망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청산재단에서 그 파산재단에서 뭐예요? 그 남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거든요. 왜 처분해서는 채권자한테 빚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이때 이걸 부인이 받았다. 이것도 뭘로 보겠다. 그죠?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고. 3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자, 이게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거기 뭐라고 되세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했대. 그러니까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요. 부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서로 교환했어요. 그럼 부부지간의 교환이니까 원래는 증여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유상으로 보겠다는 거야. 왜? 남편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이건 남편 거랑 입증이 된 거고, 부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 이건 부인 거라고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법적으로 둘 다 이건 남편 거, 이건 부인 거 입증된 거야. 그걸 서로 교환했어. 그럼 대가가 입증이 된 거죠. 그런 경우는 뭘로 보겠다? 유상으로 보겠다.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서 증명이 됐대. 그러니까 그 1, 2, 3, 4, 그것까지 외울 건 없는데 그냥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4번처럼 그냥.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대. 그러면 뭐야? 입증됐으니까 뭘로 봐? 유상으로 보겠죠. 그죠?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배우자 등이다. 정리하면 배우자 등은 증여로 본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는데 입증을 하면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해서 그 유상에 나오는 거죠. 경매나 공매를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 처분된 걸 취득하거나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다. 그럼 뭘로 본다? 증여, 즉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배우자 등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9번에 부담부 증여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양도세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부담부 증여. 그죠? 얘가 취득세와 같이 맞물려 가요. 자,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죠. 이건 양도세를 어차피 뭐 똑같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죠. 부담부 증여. 자, 얘가 지금 증여했다는 얘기예요?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증여했다는 얘기, 증여. 써 있잖아요. 증여라고. 그죠?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죠. 자, 공짜로 주는데 그냥 안 주고 이게 뭐예요? 껄쩍지근하게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조건. 야, 내가 이 건물 너한테 그냥 줄게. 받아가려고 딱 했더니 대신 조건이 있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 네가 내 대신 뭔가를 떠안아. 떠안는 조건부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 건물을 그냥 줄게.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양도세 가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할 건데 미리 하고 가면 얘가 10억짜리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을한테 이걸 뭘 해주는 거야? 증여를 해주는 거야. 증여를.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증여자라고 해요. 얘를 뭐라 그러고? 수중자라 하죠. 증여자, 수중자. 그러면 얘가 10억짜리를 을한테 그냥 주는데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뭐냐? 여기에 은행빚 3억 있어. 3억. 자, 그러면 이 3억은 누구의 채무입니까? 갑의 채무죠. 그죠? 근데 갑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을한테, 야, 을, 내가 이 10억짜리 너한테 그냥 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그게 뭐야? 요 3억 있잖아. 이게 내가 빚을 못 갚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가져가는 대신 뭘 해라? 이 3억을 을 네가 내 대신 뭐해라? 부담해라. 또 하나라 그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부담부 증여 그래요. 자,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아, 그래요? 야, 됐어. 안 받아. 왜? 야, 줄라면 깔끔하게 딱 주든가. 무슨 껄쩍지근하게 야, 내가 10억짜리 너한테 주는데 여기 채무 3억이 있거든. 근데 조건이 이 3억을 네가 떠안는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이 10억을 줄 거니까 너 이거 받을 거니 말 거니 그러면 야, 됐어. 안 받아. 이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받아야죠. 숨도 안 쉬고 받아야 돼요. 왜? 이거 빼고도 7억이 남죠. 자, 그러면 양도세에서요. 이렇게 나와요. 부담부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억을 증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내용은 이 3억을 을한테 떠넘겼잖아요. 이 말은 갑이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은행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3억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돈 주고 파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이 채무부담부를 뭘로 봐? 양도로 봐요. 양도한 걸로 보고 나머지 7억 있죠. 요것만 뭐 한 걸로 봐? 증여한 걸로 봐요. 증여. 그래서 얘는 뭘 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얘한테는 뭘 부과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부는 얘한테 돈을 받고 빚을 갚은 거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돈 받고 파는 걸로 보는 거고 7억만 공짜로 준 걸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 뜻이에요. 그러면 얘 있죠. 얘는 지금 뭘 한 거야?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건물 전체 10억을 증여했거나 전체를 매매했으면 간단한데 이만큼은 증여한 걸로 보고 이만큼은 양도한 걸로 보면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왜? 일반 유상승계는 뒤에 가면 배우지만 취득세가 세율이 4%예요. 근데 증여는 3.5%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자, 이건 간단합니다. 따라가면 돼. 뭐라고? 주는 애가 7억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 한 걸로 본대요? 공짜로 준 걸로 본대요. 공짜로. 주는 애가 공짜로 줬대. 자, 주는 사람이 공짜로 줬으니까 받는 사람도 뭐야? 공짜로 받은 거죠. 그리고 뭘로 봐? 그죠? 무상승계 취득을 본다. 주는 애가 이만큼은 뭐 했대요? 돈 받고 팔았다잖아. 그럼 받는 애도 돈 주고 산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는 애가 양도니까 나는 뭘로?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는 애가 증여니까 나는 뭘로 본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 이 두 개는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맞물려 같이 가야 안 헷갈리는 거야. 그죠? 맞물려 가야. 그죠? 그래서 이게 부담부 중에는 채무부담부는 유상, 채무부담이 아닌 것은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게 취득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뭐다? 갑과 을이 배우자 그렇다.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둘이 배우자 직계준비 비속.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이 배우자 직계준비 비속인데 부담부 중에 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얘네끼리 했다. 그럼 전체 뭘로 본다? 그쵸. 증여. 그죠? 아버지가 10억짜리를 아들한테 주면서 그죠? 아들이 3억을 대신 갚는 조건부로 부담부 중에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취득한 을은 뭐다? 부자지간인 거죠. 부자지간. 그러니까 뭐요? 전체 10억 다 뭘로 봐?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하여튼 배우자 직계는 무조건 증여다. 그래서 9번에 보세요. 부담부 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여기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3억을 말하는 거죠. 요 3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 한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다만 얘네 둘이 뭐면 얘네 둘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위 8의 경우를 증여한다. 즉 뭐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거로 보니까 뭘로 봐?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죠? 자, 그게 부담부 증여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이거하고 물려서 잘 나옵니다. 그 8번에 배우자 등 있죠. 요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취득세에서. 그죠? 다음 중 유상승계 취득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해놓고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그 64페이지 있는 그거 배우자 등으로 취득해서 동그라미 1, 2, 3, 4 있죠. 배우자는 원래 증여인데 1, 2, 3, 4 해당되면 유상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 4개 써놓고 하나를 이거 써놨어요.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채무액을 해당하는 건 유상인데 이걸 제외한 부분은 뭘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했죠. 다음 유상승계 취득이 아닌 걸 고르시오. 얘가 정답이었죠.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맞물려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하는 걸 부담부 증여 그러는데 이때 그럼 어떻게 한다? 전체를 증여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채무 부담분 여기는 뭔다? 대가를 받고 파는 걸로 봐서 주는 애가 양도한 걸로 보고 나머지 7억만 공짜로 진 걸로 본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도 어떻게 한다? 따라가서 주는 애가 채무 부담분은 뭘로 보니까 양도로 보니까 나는 뭘로 보고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는 애가 공짜니까 받는 나도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근데 얘네 둘이 뭐라고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면 부담부 증여 했다 할지라도 전체 10억을 다 뭐 한 걸로 본다? 그쵸.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에 관한 얘기다.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양도세 가면 제가 설명을 또 합니다. 하면서 얘랑 맞물려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게 양도세 얘기고 얘가 취득세 얘기를 하지만 둘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띄어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묶어서 이 내용 이해를 잘 하시면 여기는 공부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사실 취득과 양도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왜? 한쪽에 팔고 한쪽에 돈 받고 팔았어. 그럼 다른 쪽은 돈 주고 샀겠지. 사고 파는 거잖아. 취득, 양도잖아요. 그죠? 그게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9번까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상속 개시 협의위원 제보날 있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